보통 첫 번째 발표 진행하게 될 때는 좀 벙벙한 주제 갖고들 많이 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셔서 좀 와닿는 내용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려고 앞에는 서베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거는 미국에서요, 각 산업별로 CTO, CIO 대상으로 해서 신기술에 대해서 투자 목적은 뭐고, 어떤 기술들을 알고 계시고, 향후 가까운 미래에 어떤 기술들이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할 수 있을 거냐, 이러한 부분들을 질문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투자에 있어서 ROI는 굉장히 중요한 설득 요소가 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 경험에 대한 증가, 생산성에 대한 향상, 비용 감소, 요렇게 투자의 목적으로 지목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외에 디지털 프리전스를 고객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자사의 비즈니스가 하이테크이고 뭐 이런 브랜딩에 대한 부분도 목적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을 조금씩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요 밑에 하단에 제가 질문하고 모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붙여놨는데요. CEO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복수 응답을 받았고요.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앞단에 있는 내용들 상당 부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 중에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된 부분들 중에 인공지능, IoT, 그 다음에 요거는 저도 개념적인 거라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블록체인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질문은요, 그렇다라고 하면 알고 있는 기술 중에 향후 게임 체인저로서 대두될 기술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의 복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균값으로 딱 제시된 거 상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 그 다음에 요새 다들 많이 쓰고 계시죠? 음성인식 스피커, 요런 내용들이 좀 제시가 돼 있고, 이제 상용화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막 경쟁을 하다가 우리가 간판의 차이로 이기긴 했는데 5G는 이제 더 이상 하이프가 아니어서 요거는 약간 좀 밀리는 상황이고, 네트워크 장비에서부터 시작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컨셉처럼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요 향후의 게임 체인저로서 지목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특이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음 질문은, 그렇다라고 하면 뽑은 5개의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큰 변화를 갖고 올 것이냐 라고 이제 여쭤보니, 요게 이제 음영으로 처리한 거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인공지능하고 IoT가 압도적인 스코어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된 내용을 쭉 찾아보면 3D, 4D 프린팅 밑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지능 증강, 이런 내용들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중에서 계속 상위권에 랭킹되고 있었던 인공지능하고 IoT에 대한 내용이 도대체 도입 목적은 뭐고 효과는 뭐였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G하고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 인터페이스, 요 두 가지는 이미 우리가 손에 잡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 사례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들이 좀 있고요. 각 산업별로 의사결정권자들한테 물었기 때문에 산업별로 이렇게 비율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주지할 사항은 거버먼트, 프로페셔널 서비스, 그 다음에 IT,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뱅킹도 높은 상태이긴 하고요. 뱅킹하고 관련해서는 핀텍의 열풍에 힘입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이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제가 작년 봄에 아실만한 은행이 디지털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벤치마킹, 해외 유럽은행, 미국은행 벤치마킹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직 개편의 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핀텍까지 굉장히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가고 있어요. 미국은행보다도 유럽은행이 모바일에 대한 어답션이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어답션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제가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유럽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핀테크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행원들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 창구가 모바일 채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문의가 있었겠죠. 근데 은행 내부의 컨택센터에서 받아줄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은행들이 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챗봇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했고요. 뭐 역시 챗봇도 인공지능의 하나의 표현 방식이니까 이 챗봇을 대외 컨택센터에 뿐만 아니라 은행 내부 직원들의 소통, 저희 뭐 큰 조직에 보면 헬프데스크라고 있어서 MIS서부터 각종 요청들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대외 목적뿐만 아니라 대내 목적으로도 챗봇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아마도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제시되고 있는 공공하고 전문 서비스, 이 업은 사람이 일을 하는 그러한 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앞서 제시되었던 프로덕티비티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응답자들 중에서 그러면 향후에 어떤 기술이 메인스트림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플러스 두 개가 있는 게 보다 가까운 미래, 플러스 하나가 있는 것이 조금 먼 미래. 음성인식 비서가 굉장히 많아졌죠. 알렉사 시작해서부터 뭐 구글도 내고 애플도 내고 우리나라도 각 통신사에서 다 나오고 네이버에서도 나오고 해서 내추럴 랭귀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좀 앞서고 있고요. 저는 좀 의외였는데 퀀텀 컴퓨팅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 기계적인 암호 해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암호와 시드를 만드는 정도였는데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기대가 좀 높은 부분을 알 수 있고요. BCI가 툭 튀어나왔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의 그 보조 역할로서 실험실 차원에서만 진행될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놀랍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럴 것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와 함께 향후 5년 이내에 자동차에 접목될 수 있는 기술들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미래 기술을 찾는 거다 보니까 주로 MIT 랩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선행 지표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휴먼 인터페이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제시되고 있으니까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 되면 손이 편하고 머리가 편한데 그동안 뭐 하지? 그럼 뭐 차 안에서 쇼핑도 하고 뭐 이런 뭐 인카 액티비티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차 안에서는 입출력이 불편하다 보니까 입력은 음성인식, 그리고 출력은 여전히 불편하기 때문에 윈드실드 전체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쓴다든가 홀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BCI를 MIT에서 아주 재밌는 프로덕트를 하나 만든 게 있더라고요. 골전도 헤드폰 다 아시죠? 그것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 패치를 붙여요. 그러면 내가 말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쪽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요 근육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음성인식 대신 이제 명령을 주는 이런 게 이미 프로토타입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BCI가 그래 먼 얘기는 아닐 것 같네 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당장은 지능 증강하고 5G에 대한 내용이 조금 멀어 보이기는 하지만 5G는 킬러 콘텐츠에 대한 부재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 제너럴 퍼포즈 AI로 된다라고 하면 얘가 사람의 사고 체계를 도와주는 형태로서의 뭔가가 제시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각 산업의 IT 관련한 의사결정자들이 보기에는요, 생산성 증가, 그 다음에 고객 경험 개선, 비용 감소, 의사결정 지원, 이런 혁신, 촉진, 이런 쪽의 목적으로 IT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대하고 있음을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하고 목적하고 이렇게 매핑을 해보니까 소프트웨어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 요 상위 두 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생산성 증가라고 하는 부분이 투자에 대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응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베이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기술들이 관심이 있고 그 기술의 도입 목적은 뭐고 라고 하는 부분을 응답 결과로 좀 살펴봤고요.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볼 때 몇 개의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그룹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로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가 있을 것 같고요. 차세대에 떠오를 기술들은 퀀텀 컴퓨팅, 내추럴 랭귀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BCI, 그 다음에 파급력이라기보다는 대중화, 상용화가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술로서 5G하고 인텔리전스 오그먼테이션, 이렇게 좀 그룹핑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 몇 장을 좀 붙이긴 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요게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고서에서 발췌를 한 거라 제가 배포용에서는 몇 개 좀 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개수가 뭐 다른 다국적 회사 대비 그렇게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목적이 하나다. 그래서 범용으로는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과 비용이 내려가면서 상당히 쓸만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이건 좀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전산을 전공하긴 했는데 좀 오래돼서 제가 AI 수업 시간에 제가 받았던 거는 에이스타 알고리즘으로 검색 최적화하고 날리지 베이스 잘 만들어서 침엽수이냐 활엽수이냐 구분하는 이러한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알고리즘 베이스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 쓸만해질 것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얘가 실제로 촉진자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 같고요.
아신 것처럼 자율주행은 영상에서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피해가야 되는 건지 그냥 가도 되는지 서야 되는지 서행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비록 몇 가지 사고도 있었고 사람도 피해를 입혀봤고는 하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영역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록체인은 이게 참 억울한 기술이죠. 이게 투기의 대상이 실증의 요소로 사용이 되어져서 그렇긴 한데 이 기술 자체에 대한 거는 뭐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은행 프로젝트, 핀테크 프로젝트, 디지털 트랜스폼 프로젝트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고객이 궁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금융권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도입이 다른 은행들은 어떻게 해?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재밌는 건 미국의 저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미국의 은행들은 관심 없다였고요. 유럽의 은행들은 일부 관심이 있다였고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더라고요. 다만 그 일본 분의 논문에 있는 블록체인의 컨셉이 아니라 그대로가 아니라 그 컨셉을 가지고 모디피케이션을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도의 개발센터를 많은 인력을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아마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일본 분의 논문에 의하면 인터넷 시스템처럼 전용 망과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분산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만, 한 목적으로만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상호운용성, 서로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현재 금융권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해킹이 방어보다는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컨셉을 바꿔서 내가 흐트러 놓을 테니까 하려면 해봐 라고 하는 컨셉은 괜찮을 것 같고 향후 게임 체인저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술이 지금 현재 각광받는 기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T는 뭐 이미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설명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600억이죠. 디바이스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두세 개씩은 갖고 있지 않나요? 일단 핸드폰 IoT 단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워치 가지신 분이 있을 거고 자동차도 전장화가 높아지면서 자동차도 IoT 단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소프트뱅크 얘기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암 인수하고 암호화 업체 인수하고 하면서 저지르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자동차의 그 진단기 이렇게 물려가지고 고장 여부 확인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OBD2거든요. 그 OBD2에 동글 같은 거 하나 꽂아갖고 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획득하겠다. 그래서 결국 자동차도 원 오브 IoT 단말이다. 뭐 이렇게 표방하고 열심히 지금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죠. 돈을 아직 못 만들어서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퀀텀 컴퓨팅 얘기인데 실제로 재작년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에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퀀텀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3장까지 진행하려면 평균 프로젝트 사이클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도 확보되어져 있고 클라우드로 1000노드, 2000노드 묶어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체계도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사이클이 그리 짧아지진 않더라. 좀 더 빠른 연산 도구가 필요해. 이제 의학 분야의 요구고요.
제조 분야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모컵 만들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실제로 충돌 실험을 하고 구겨진 모습을 보고 해석하고 하는 것보다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개발 비용이 줄어들고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차별화 만들고 뭐 이런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HPC 컴퓨팅에 대한 요구가 이미 제조업에서는 상당 부분 들어와 있는데, 다만 일상적인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폭이 아직은 좁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이미 미국에서 상용화하고 있다라고 하니 뭐 조만간 모습이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이 해당 분야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퀀텀 컴퓨팅이 나오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컴퓨팅 방식은 폰노이만 방식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방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운영체계에서부터 프로그래밍 스타일까지 새로 배워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추럴 랭귀지 인터페이스하고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있었죠. 저 막 졸업해서 사회 나왔을 때도 프랑스 회사일 거예요. 뉘앙스가 뭐 내놓은 것도 있었고,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근데 갑자기 구글이라는 공룡이 나오면서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쁠 때는 이렇게 말로 문자도 보내고 하시잖아요. 음성인식 비서가 각 가정에 하나씩 비치되면서부터 얘가 홈 오토메이션의 허브로 작동을 하고요. 얘가 뭐 불도 꺼주고 커튼도 쳐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활용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궁금해서 저도 셋톱박스에 음성인식 붙어 있는 거를 한번 사가지고 집에서 TV를 보는데, 얘가 복수개의 문장을 좀 해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를 알려주고 어느 지역을 알려줘. 그날 아침에 내가 출장을 가야 되니까. 근데 꼭 누구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문장 2번씩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음성인식 스피커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챌린지에 적혀지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요청, 복수개의 문장을 해석해서 복수개의 액션으로 응대해주는, 요게 이제 조만간 풀려야 될 숙제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알렉사를 통해서 구축해 놓은 수많은 생태계가 있으니 상당 기간 발전할 거고, 다만 아쉬운 건 우리나라는 엔진을 들여와서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프락시 역할에 집중하고 있지, 본격적인 코어 부분은 아직도 약한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몇 해 전에 소프트웨어 연구소들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서 연구소 빼고 상해로 아태 지역에 있는 연구소를 묶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최소 연평균 300명 정도의 인력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빙이 가끔 사고는 치긴 하지만 인공지능하고 음성인식하고 여기에 붙여진 많은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는 꼭지를 찾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만 하면 인식하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 BCI가 예전에 장애를 가지신 분, 조금 불편하신 분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뭐 이미 좀 드렸고요. 이게 자율주행의 상용화, 보편화와 맞물려서 같이 성장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왜냐? 인카 액티비티에서 입출력이 불편하니까. 5G는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곳에 상용화를 하는 바람에. 제가 아까 이제 내추럴 랭귀지 인터페이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BCI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표 AI 말씀드렸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쪽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오래된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연배를 보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토털 리콜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뭐. 기억을 넣고 빼고 바꾸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세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 원래 프로그래머였는데요. C 프로그래머였는데, 윈도우 나오기 직전에 엑스윈도우 했거든요, 제가. 유려한 GUI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윈도우즈 9.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모자이크로부터 시작해서 웹브라우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어 같지 않은 HTML 배우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경영 컨설팅으로 전향을 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뭐 피땀 흘려서 밤새 버그 잡고 하는 데에 대한 추억이 저는 있어서 요거는 가까운 시일 안에는 실현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몇 개 기술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 장표는 저희가 매년 산업별로 한 3-4차례 정도 델파이를 거쳐서 올해 산업별 유망 기술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취합한 결과고요. 한 8개 정도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행 지표를 보기 위해서 특허도 분석하고요. 향후 시장 규모, 5개년 시장 규모, 과건 3년 특허 출원 현황, 뭐 이렇게 8개 지표를 가지고 이제 50개 탑 테크놀로지를 발표를 하는데, 이 상단에 있는 게 ICT입니다. 그래서 5G 말씀드렸고, 킬러 컨텐츠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보안 쪽에 적용이 돼서 능동적인 방어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됐죠.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발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딥러닝 뭐 여전히 가고 있고, 그다음에 햅틱 리얼리티. 보통 저희가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의 개선이라고 하는데 흔히 등장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제스처잖아요. 근데 허공에다가 뭐 이렇게 제스처 하게 되면 이게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서 손에 바람을 불어준다거나 아니면 전자기파로 전기적 자극을 줘서 피드백을 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MIT에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요것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람 쏘는 거하고 초음파로 피드백을 주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하이퍼 이미징 어널리시스, 이 부분은 자율주행하고 맞물려서 아마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파괴 검사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촬영을 했는데 이미지 정보를 획득을 했는데 모양과 색깔뿐만 아니라 밀도라든지 이런 거를 가시화시켜서 하는 기술이 될 것 같고요. 스몰 데이터는 이제 다 상상하시겠죠. 우리 분야는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빅데이터 막 떠들었더니, 야, 우리가 그동안 간과한 것이 있었어. 사용자들이 어떤 궤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스몰 데이터가 반대급부로 뜨고, 올해는 요 정도가 ICT 부분에서의 기술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결정권자들은 투입되는 리소스에 보다는 훨씬 더 많은 밸류를 요구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혁신이나 모든 거에는 익스포넨셜한 드라마틱한 ROI가 전제되어야 하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정보통신기술 포함해서 혁신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역에 있어서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전문가인 거예요. 핀텍 사례 보시죠. 비자하고 마스터가 밑에 특허 개수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다못해 전구 만들던 GE도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야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고요. 경쟁이 치열해졌죠. 서비스 제공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판매에서 임대로. 예를 들어 보면 롤스로이스가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엔진 안 팔고 빌려준대요. 미쉐린 홈쇼핑 보시면 넥센도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미쉐린이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 매우 혁신적인 것들이 매년 강요받고 있고요. 아이폰 처음에 혁신적인 것 같더니 요새는 새 제품 내놓을 때마다 혁신이 없어.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노베이션 투 제로에 대한 푸시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부담 또한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촉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지키면서 혁신, 효율, 품질 이거는 차별화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어야 되는 요소들이 계속 강요받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동화가 앞으로도 상당 부분 강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덕트 애저 서비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 애저 서비스에 대한 부분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빅데이터든 스몰 데이터든 고객에게 내 마음을 맞춰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 강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퀀텀 컴퓨팅은 저희가 한 3년 전서부터 계속 트래킹을 해오고 있고요. 주요 플레이어들이 이제 스타트업 위주가 될 것 같아요. IBM이나 이런 애들은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인베스트먼트 스테이지에 얼마에 와 있는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어떤지 라고 하는 부분이 보고서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라고 하는 부분은 가까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 시드 만드는 단순한 형태인데 의학이 가장 먼저 사용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서 이거를 줄이는 게 제약업계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모든 대면 채널을 전부 모바일로 바꿨고요. 뭐 산탄데르나 이런 사례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대외적인 변화고요. 내부적인 변화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RPA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를 거의 모든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고 아직도 확대하고 있고요. 이게 법적인 제한이나 안전장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 금융업이기 때문에 비대면 채널을 100% 할 수 없는 상황이 유럽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확인서 이런 것들은 서면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폼은요, 우리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실제로 지점을 없앱니다. 그러면 그 남는 지점은 뭐 해? 그 지점을 고객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서 창구 업무를 줄이면서 생긴 유유 인력들이 실제로 어르신들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